어제 진행된 온타리오주 총선에서 한인 조성준 후보와 조성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조성준 후보는 12선이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본 조 후보는 53%의 득표율로 자유당 후보를 4천여 표 차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 후보는 한인 사회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가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크게 또 이겼습니다. 또 하나 이긴 그 이유는 내가 참 성실하게 우리 선거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덧붙였습니다. 남을 열심히 도우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돕는 일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조 후보 측 선거팀은 조 후보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주민 일에 발벗고 나서는 마음, 지역에 헌신한 것을 승리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일찍 당선을 확정지은 조 후보는 선거팀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윌로우데일의 조성은 후보는 개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개표 초반 자유당 후보에 뒤졌다가 순위를 뒤집고 표차를 벌려나가면서 한때 900표 넘게 앞섰지만 이후 500여 표, 400여 표 차로 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개표 시작 3시간여 만에 개표소 한 곳을 남겨두고 46.1%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환호하는 사이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조 후보가 등장해 격려와 기쁨의 포옹을 이어갔습니다. 애타게 기다린 만큼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좀 있었죠. 우리는 이번에 500보트 차이도 안 났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보트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갔어요. 46%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조 후보는 추운 겨울인데도 함께해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 후원자, 기부자들 모두가 다 같이 이뤄낸 승리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큰 사랑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큼 베푸고 싶어요. 온 힘을 다해준 가족과 선거 캠페인 스태프들을 한 명 한 명 챙긴 조 후보는 사진을 찍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두 한인 정치인이 써내려갈 새 역사에 한인 사회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한인 사회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연주 회장은 필리핀 후보의 득표를 보며 필리핀 민족과 한국인 투표율의 차이라는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며 벽돌 쌓듯이 한인들이 힘을 보태야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 경제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6%입니다. 연방중앙은행과 전문가들이 예상한 1.7에서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입니다. 이 기간 수출과 기업 투자 증가 이외에도 차량 구매가 급증했고 통신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도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1.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 파업에도 불구하고 택배 사업이 급증하고 철도와 항구 파업이 종료되면서 운송 부문도 반등했습니다. 주택건설 역시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소매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실질 GDP는 0.2% 성장했으며 1월엔 0.3% 증가가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만 보면 국내 경제가 처음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노동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 달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는 큰 위협 요인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CIBC 경제 전문가는 금리 인하와 세금 면제 덕분에 국내 경기가 4분기 들어 활력을 보였지만 미국의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되면 불꽃이 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 각종 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하고 상당한 관세가 부과되면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주문 총재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2년 동안 캐나다 생산량이 3% 가까이 떨어지고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산에 대한 미국 수요가 줄고 캐나다 수출업체 생산과 일자리도 감소하며 미국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와 기업은 지출을 줄이게 될 거라고 총재는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역에서 10대 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피고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판사는 무의미하고 자기중심적인 폭력 행위를 벌인 조던 오브라이언 토빈에게 18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22세이던 2023년 3월 25일 밤 9시 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16세 가브리엘 마갈야이스 군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해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범행 후 인근 교회로 간 피고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고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피고에 대해 판사는 16년에서 18년 동안 가석방 신청을 금지한 검찰 측 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10년에서 14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찔렀다는 문자를 보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부터 노숙자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가석방 명령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무장폭행, 성폭행, 약물 중독 등 200여 차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높고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갈야이스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주고 대중교통의 안전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마캄 407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케네디 로드와 407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이 우드바인 애비뉴와 케네디 로드 사이에 고속도로 양방향 차선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오후 3시 반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뉴마켓의 한 양로원에서 개인 보호사를 가장한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개인 보호사로 위장한 용의자가 지난 17일 데이비스 드라이브와 록스브로 로드에 있는 양로원에 들어와 여러 세대에 침입해 물건들을 훔쳤고 그러는 도중 직원과 맞닥뜨리자 놀란 나머지 훔친 금시계를 떨어뜨린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6세의 용의자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인해 양로원과 요양원, 노인 거주시설에서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도록 석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6건의 침입과 $5,000 미만의 작물 소지, 약속 불이행 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브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강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청소년 3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낮 12시 15분경 케네디와 에스미어 로드에서 훔친 혼다 시빅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온 3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선 자신들이 무장했으니 열쇠를 달라고 협박해 피해자 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찰견과 조직범죄팀을 동원해 추격한 끝에 토론토 출신의 14세와 15세, 17세 청소년 3명을 검거하고 도난 차량 2대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모두 무장 강도와 $5,000 이상 작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들 중 15세 소년은 석방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NX 지역에서 주택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저녁 7시 45분 듀폰 스트리트와 스파다나 로드에 있는 가정집 뒷문으로 들어가 시계와 보석, 핸드백 등 $15만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도망쳤고 듀폰 지하철역 근처 동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20에서 30세 사이로 보통 체격의 키가 171cm 정도인 용의자 2명이 범행 당시 어두운색 재킷과 검정색 바지와 신발에 한 명은 젠 스포츠 브랜드 백팩을 메고 있었다며 이들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